질문이 많네요. 팀노바에 오고 싶은 만 5년차 30살 현업 프로그래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글이 여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지라 마이크가 좀 다른 점 이해 좀 해주세요.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닙니다. 휴대용 마이크로 아마 하는 날도 꽤 있을 거예요. 만 5년차 개발자신데 지금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중소기업에서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풀스택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CTO가 돼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들 많은 것 같아요. 팀노바에도 한 3년에서 7년 사이 경력자 개발자가 약 10%에서 15%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보다 더 되나? 한 60명 있으면 대여섯 명은 다 경력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구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구직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3년차 개발자 친구. 다 커리어 전환하고, 연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적게 받다가, 여기 와서 이제 커리어 전환하려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연이라는 친구도 상담을 했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한 후기가 애매하네. 그게 좀 없나? 근데 그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는 주로 있어요. 주로 3년에서 7년 사이가 있고 주로 3년 차가 많고요. 딱 고민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근데 아무튼 이 글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저랑 견해가 다른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PM을 하다 관리직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관리직으로 빠지는 것도 좀 달라요, 느낌이. 그냥 PM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PM마다 관리직으로 빠지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그 두 개 영역이 우리나라 되게 모호하긴 해요. 근데 보통은 해외에서는 두 개가 좀 약간 다른 직업처럼 보여지는 느낌 같아요. 개발자랑 PM 이렇게. 근데 관리직으로도 잘 빠지면 괜찮죠. 개발 잘 알고 그러면. 근데 직접 개발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좋으시면 포지셔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CTO도 약간 관리직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뿌리나 그런 걸 잘 가진 회사의 CTO랑 그냥 무늬만 CTO, 경력만 많은 그런 답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CTO도 자기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CTO가 되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좀 산전수전 겪으시고 몸에 막 가시도 바뀌고 그것도 빼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굳은살이 배기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해서 이 회사를 혼자같이 딱 심지처럼 이끌어 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CTO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술 이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CTO는. 동료 직원 대부분 프리랜서라다 입사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조언을 듣고 싶지만 깊은 내용의 질문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다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위 10%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건 아예 느낌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냥 딱 보면 얘는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냈고요. 제가 예전에 1km 개발할 때 아이폰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가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게임 뭐 랭킹 관련돼서 뭐 100억 넘게 투자받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사로 봤었는데 그때 1km 할 때도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냥 잘했었어요. 그냥 잘했고 그냥 잘해 보였고 잘했고 그냥 뭘 해도 잘하고 그냥. 근데 그 당시 나이가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대 한 후반 됐을라나. 그런데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제가 1km 만들 때 그때 했던 친구들 다 잘 됐을걸요? 별로 저랑 사이가 좋진 않은데 뭐 좋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뭐 주변 상황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사이 나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좋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다 잘 됐어요. 엄청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 소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그때 그 친구들 경력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네는 경력 1년 떠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온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센스도 좋고 그냥 잘했어요. 그냥 잘한다니까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근데 CTO는 그냥 잘해야 돼요. 경력 뭐 20년 있다고 다 CTO 대우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경력 10년 있다고 CTO 대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력 없어도 CTO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똘똘한 게 중요해요, 자기가. 똘똘하다는 건 뭐겠어요? 일을 풀이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틸노바에서 되게 강조하는 건데, 저는 프로세스가 거지 같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미련하면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피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서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왜 결과에 집착하냐면, 결과가 좋은 경우가, 프로세스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처럼 이렇게 랜덤으로 뭔가 팍 터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얘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면접 보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프리랜서들이 자기 수준이 다 다르고, 프리랜서는 진짜 복불복 되게 심해요. 잘하는 사람 엄청 잘하는데 진짜 별로인 사람 되게 별로예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 욕하는 건 아닌데 욕하는 게 돼버렸나? 저도 프리랜서 출신이니까. 근데 좀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 엄청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고 막 와달라고 하는 프리랜서가 있고, CTO 되달라고 막 그 오퍼 받는 프리랜서가 있고요. 그냥 뭐 정규직으로 잘 안 뽑혀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많아요. 두 사람들 벌이가 다르죠. 벌이 수준이 많이 달라요. 아무튼 그 다음에 팀노바에서 잘못된 공부 습관과 부족한 점을 코칭받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신입을 주제로 한 영상이 많아 경력직에 후기가 없어 고민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1년의 공백이 회사 이직 시 크게 영향을 받다고 섣부른 판단할 수 없어 메일을 보냅니다. 일단 여기서 저랑 견해가 다른 게, 경력자의 경우 1년의 공백이 회사 이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꼰대 회사들이 주로 그러고, 저는 그런 회사 보낼 생각이 없어요. 꼰대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인 이 사람의 스킬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경력,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 중에서 공백이 있으면 흠집잡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쉬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돈 벌라고, 내가 잘 살자고 돈 버는 거지, 뭐 잠깐 쉬면 안 되나? 근데 그것 때문에 신변잡기 하는 회사, 그건 좋은 회사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있잖아요, 일을 할 때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면 그런 질문 하는 사람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런 질문 한다고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냥 놀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개발자는 그냥 잘하면 된다니까요. 놀든 안 놀든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리고 그런 걸 중요시 생각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좋은 회사라는 기준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화가 좀 통한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답답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회사들, 권위적인데 시트 임원진들이 멍청하고 막 되게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그래요. 저는 옛날에 면접 볼 때 막 그랬는데, 그 되게 권위적인 회사였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인데, 임원진들이 50대야. 50대인데 이제 말 별로 안 통해요. 그리고 거기 임원 중에 한 분 자기 딸이랑 제가 동갑이었어요.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저를 흥미롭게 이게 보셨는데, 그때 볼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뭔가 뭐 말이 많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병특이니까 요 정도 연봉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상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연봉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꼰대 회사의 꼰대스러운 50대 4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저를 그 이후에 엄청 좋아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짚으면 수직적인 회사에서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1년 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직자가 항상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거 아닐 수 있는데 1년 동안 뭐 여행을 가도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존중해주지 않는 회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노바 친구들은 제가 컨설팅하는 이유가 이미 보석 같아서 수료를 하고 나면 갈 수 있는 회사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회사 그리고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회사 갈까봐 제가 한 번에 안정장치가 돼주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이 같은 경우도 엄청 괜찮은 회사 수평중이다. 그 친구도 이제 학력이 학점은행제 막 이런 걸로 이제 나온 친구인데 고졸인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지금 3차대 후반 오퍼 받고 엄청 지금 완전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둘 다 괜찮아가지고 회사가 그런 친구들도 보면 어디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거 다 진단해 주거든요. 지금 걱정이 그것이잖아요. 경력자의 경우 뭐 잘 안 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그러니까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 중에 90%가 그래서 그런데 경력자 3년차 뭐 이런 친구들은 많이 컨설팅 해봤어요. 한 3명 되나? 3, 4명? 그리고 그 전에부터 해봤고 근데 경력자 구직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구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경력자한테 다른 얘기를 해주죠. 필요한 거.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글쎄요. 근데 경력자도 재밌는 게 일단 급한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5년차 뭐 게임 개발자라든지 그런 분들 오는데 근데 잘 배우고 가시긴 하셨는데 이게 수료까지는 좀 이렇게 약간 돈 벌다가 돈을 안 버니까 약간 좀 불안하셨나봐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다 뭐 원하는 정도까지 다 하셨을걸요. 왜냐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가셨으니까. 근데 1년 공백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 자기가 잘하면 돼요. 상위 10% 개발자는 달라요. 세계가 그걸 지향하시면 그 모든 게 무념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보편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선에서 좀 다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일부의 회사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마치 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랑 이게 좀 다르다. 경력자 경우 1년의 공백이 회사 이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가 써있죠. 잘하는 경력자의 경우 팀노바 수료할 정도면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차면 제가 트레이닝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전 좀 그 사람 상황에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회사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요. 제가 5년차 뽑는다면 이런 사람 원할 거예요 라고 그런 게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셨는데 밑에 부분 스크롤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여기까지 근데 보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기 전에 일단 청강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계관 팀장님이나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팀노바 오셔서 상담을 하면 제가 제 수업 때 오셔서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청강 사실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민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수료를 해야 문제지. 아무튼 뭐 경력직? 근데 경력직 선구기도 있었고 경력 좀 있는 친구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억이 좀 많이 나진 않는데 그래 한 3, 4명 될 거예요. 구직자 중에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보통 지금 지연이도 하고 있고 애매하네요. 아무튼 뭐 경력직 후기가 별로 없구나. 지연이가 수료하면 해달라고 하면 부탁을 해봐야 되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청강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뭐 질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연봉 수준이라든지 회사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 들은 상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일단 청강부터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력자들 뭐 잘만 하면 특별히 문제 없고 보통 맞춰주거든요. 그 사람한테 맞춰줘도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이직 지금 연봉 수준을 알면 어떻게 정도 되겠다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5년 차면 보통은 연봉 한 최소 4천 이상은 받아야 되고요. 뭐 잘 받으면 5천 이상도 가능하고 뭐 실력 본인이 출중하면 한 5,500까지 되지 않을까?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잘해야 돼. 엄청 잘해야 돼. 소름 끼쳐요 진짜. 근데 진짜 5천 이상부터는요, 연봉 5천 6천 이상부터는 딱 그 회사에서 심리적 거리감이 확 들면서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직접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해오는 스타일, 그 사람의 개발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의 프로세스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데 일단 팀노바에서 굉장히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거는 저를 수업 때 만나실 수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강이랑 상담부터 등록성 가서 청강하시면서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보세요. 왜냐면 경력 5년차 되면 보는 눈썰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청강하러 갔을 때 그 친구들이 하는 개발 스타일이나 배운 것 대비 아웃풋을 보시면서 이제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답변할게요.